대표 지금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은 재판이 3개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진상을 되찾아줘서 법원이 진실을 되찾아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겪는 어려움은 뭐 바다 위에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 이제 정치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강성필 패널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몇 가지의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천천히 잘 받아들여서 어쨌든 이번 재판을 진실을 소명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앞으로 2심, 3심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잘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최고위원님, 아까 이재명 대표의 말씀 어떻게 드셨습니까? 뭐 저게 선거에서 자기가 이기면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이고 아니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난번에 판결을 냈을 때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 이런 얘기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판결 났을 때 그 민주당에서 일제히 미친 판결이라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는 그런 그것까지 막 퍼붓던 기억이 납니다. 이연령 비연령이죠.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나에게 유리하면 그건 위대한 판결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는 미친 판결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가 죽이고 밟는 거 그만하자. 뭐 그건 맞는 말씀인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민주당에서 주저주저 할 때 제일 먼저 탄핵해야 된다고 외치고 나섰던 분이 이재명 그때 당시에 그 성남시장 아니셨던가요? 뭐 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정치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네. 뭐 정치가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그 돌아가신 분들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도 저는 나온 그렇게 게 얘기하는 건 없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전수희 변호사님,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제 김광산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위증을 한 사람은 어쨌든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유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부탁한 사람은 위증교사가 아니다. 이게 어쨌든 비법률가의 어떤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결국에 이번 재판의 핵심 자체가 거짓을 증언하라고 한 거냐, 사실을 증언하라고 한 거냐, 이게 핵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핵심일 텐데, 이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상한 사람이고 뭔가 특수해서 이렇게 하느냐고 했을 때, 어떠한 이제 재판을 하고 이제 증인들이나 관련자들이 관련 내용들이 너무 오래되거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이것 좀 참고해 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 증언이나 아니면 변론 유지사나 어떠한 참고할 수 있는 서류는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참고할 수 있는 서류를 줬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어떠한 거짓을 말하라고 한 거냐. 이거는 재판부에서 굉장히 무리한 해석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증언하라고 했다고 봤기 때문에 거짓 증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위증 교사를 볼 수 없다라고 이제 굉장히 법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그 이재명 대표의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공존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김종혁 의원님께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게 사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사실 윤석열 검찰의 기소야말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87년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도 그 대선 경쟁자를 불러서 같이 국정을 얘기했고요. 김영삼 대통령도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경쟁자에 대해서 고소고발 그런 것도 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 상관없이 공통점이 대선에서 진 그런 경쟁자에게 고소고발 다 취하했어요. 근데 이번에 네. 그것이 계속 전통으로 내려오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 대선 경쟁자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기소하고 계속적인 수사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그 윤석열 검찰이 그동안의 전통을 다 깨버린 사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문제 있고 이제는 공존으로 정말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검찰이 기소를 한 거 그거를 다 정치적인 탄압으로만 볼 수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정면으로 다르고요. 검찰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오늘 2심 선고의 정치적인 파장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당초에는 이제 1심에서 만약에 또 유죄가 나온다면 지난번 선거법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명운, 운명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야권 내의 어떤 역학구도,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라고 불려왔던 민주당 내의 권력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평가도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증교사 혐의에서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위치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보고 일극체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보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십은 이재명 대표가 강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과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여당과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섞여 있는 거겠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난 공직선거법에 이어서 오늘 위증교사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한 고비를 넘긴 것이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남은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는 어쨌든 대법까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위증교사에 있어서 무죄 받은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앞으로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종욱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 이렇게 희낙낙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1심에서 선거법으로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법은 6개월 이제 이미 799일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고, 대법원장이 빨리 재판을 해라, 왜 이렇게 지연되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돼야 됩니다. 6개월이면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것이 완전히 무죄가 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장량강정을 해도 100만 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죄든가 아니면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2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10년 이상 그 정치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한폭탄이 하나 있는데 지금 당장 또 하나 터질 수 있는 거는 좀 피했지만 이것도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허위 증언을 한 사람은 유죄, 그걸 하라고 했던 사람은 무죄.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